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속도감 있게 사용하려면 단축키 활용이 필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 프로보다 더 많은 양의 단축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꼭 알아야 되지? 라고 선별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는 초보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는 애프터 이펙트 필수 단축키 30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 자체가 프리미어 프로보다 훨씬 더 중요도 있는 단축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딱 30개로 한정되기보다는 같이 외워두면 정말 도움되는 단축키를 좀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작업의 속도감을 많이 올려주는 단축키거든요.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게 될 때 필수로 알면 좋은 단축키 30개 어떤 거가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컨트롤 N 누르면 새로운 작업터를 만들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 애프터 이펙트도 똑같이 컨트롤 N을 누르면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 수 있고요. 컴포지션 이름은 대충 지어주고 FHD에 29.97 10초짜리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I 누르면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파일 전부 선택해서 임포트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또한 컨트롤 Z 실행 취소 동일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실행 취소해서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 컨트롤 Shift Z 이것도 어도비 공통입니다. 프로젝트 창에 있는 파일들을 바로 타임라인으로 옮겨주시려면 컨트롤 슬러시를 이용합니다.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실 때 페이지 업다운을 이용하거나 컨트롤 누르면서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면 한 프레임씩 이동이 가능하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페이지 업다운이나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면 10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마찬가지로 홈키를 누르면 작업의 맨 앞으로 이동하고요. 엔드키를 누르면 작업의 맨 뒤로 이동합니다. Alt Shift J를 누르면 인디케이터를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Go to Time 창이 뜨는데 보통은 이 타임 코드 그대로 입력하지 않죠? 1초 2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1.20을 입력하고 1분 20초 2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1.20.20 2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20 이렇게만 입력하는 식으로 축약된 시간 방식을 입력하여 빠르게 이동합니다. 만약에 1초로 이동하고 싶으면 1. 이렇게 입력하시면 1초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1초로 한번 이렇게 이동해보면 인디케이터가 그쪽에 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레이어가 잘리게 되고요. Alt 누르면서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앞부분이 날아가고 Alt 누르면서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인디케이터 기준 뒷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냥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레이어 앞부분이 붙고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레이어 뒷부분이 붙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I를 누르면 레이어 앞부분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하고요. 단축키 O를 누르면 레이어 뒷부분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합니다. 타임라인을 내가 원하는 비율로 확대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빠르게 확확 확대되고 빠르게 확확 축소됩니다. Alt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마우스 포인트 위치 기준으로 해서 부드럽게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옵션이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P를 누르면 포지션, S를 누르면 스케일, R을 누르면 로테이션, T를 누르면 오파시티 속성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복수 개의 속성을 열고 싶을 때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나의 속성을 여신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다음 속성의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여러 개의 속성을 복수 개로 추가해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인디케이터를 원하는 대로 갖다 놓고 Alt Shift 속성 단축키를 누르면 해당 속성에 바로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어떤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지 전체 키프레임을 보고 싶다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U를 눌러주세요. 키프레임이 들어간 속성만 열 수 있습니다. 이지인 키프레임을 주고 싶을 때는 도착 성격의 키프레임을 선택하고요. 단축키 Shift F9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지인 키프레임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즈 아웃에 키프레임을 주고 싶으시면 출발 성격의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F9를 눌러줍니다. 키프레임을 변경하고 나서 텐션을 조금 더 주기 위해 그래프 에디터 창을 열고 싶다면 바뀐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F3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를 수정해서 텐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Shift F3을 누르면 그래프가 닫히게 되고요. 한쪽 성격에만 이즈인 아웃을 주는 게 아닌 키프레임을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베지어 키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면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하고 단축키 F9를 눌러주세요. 그럼 모래시계 모양의 베지어 키프레임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바운싱 모션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곡선의 모션을 만들어주는 이즈인 아웃 혹은 베지어 키프레임이 아니라 모션을 꽉 잡아주는
고정 키프레임, 즉 홀드 키프레임으로 바꾸고 싶다면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홀드 키프레임으로 변경이 돼서 딱딱 끊기는 홀드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기본 키프레임인 리니어 키프레임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바뀐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토 키프레임으로 변경이 됐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리니어 키프레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꼭 가운데가 아니라 좌측이나 우측 혹은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Y를 눌러서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는 툴로 변경하고 이 중심축을 끌어다 원하는 위치에 놔도 되지만 컨트롤 알트 홈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요. 단축키 컨트롤 Y를 누르면 색상지, 즉 솔리드를 만들 수 있고요. 원하는 색을 고른 다음에 OK를 누르면 바로 생성이 가능해지죠. 솔리드를 만들었는데 색을 수정하고 싶다면 바꿀 솔리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Y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하는 색으로 수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솔리드가 현재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들이 안 보이죠? 컨트롤 누르면서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한 칸씩 아래로 이동,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한 칸씩 위로 이동합니다. 맨 아래로 이동하고 싶다면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맨 위로 이동하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맨 아래로 배치해 볼게요. 작업하다가 인디케이터를 키프레임 위에 올리게 하고 싶을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동해서 딱딱 붙여도 되지만은 단축키 J, K를 이용해 보세요.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 인디케이터를 딱딱 걸리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그룹화, 즉 프리컴프를 하고 싶다면 프리컴프를 할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이름으로 그룹화, 즉 프리컴프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모션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잔상이 없어서 조금 심심할 때에는 우리 모션 블러를 넣어주죠. 모션 블러를 넣을 수 있는 스위치 모드가 안 보인다면 단축키 F4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합성을 도와주는 모드 창과 모션 블러 같은 다양한 기능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 스위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모드를 켠 다음에 모션 블러를 켜게 되면 잔상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모션 블러를 실행할 수 있게 되죠. 영상 소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퀄리티를 올리고 싶을 때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축키 F4를 눌러서 모드 창으로 전환한 다음에 영상 소스를 선택하고 이 모드를 클릭하면 목록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선택해가면서 보기 힘드니까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누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전 모드, 이후 모드로 단축키를 통해서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모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도구들 중에서 도형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꼭지점이 둥근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리고 싶을 때 드래그를 할 때 손 떼지 마시고 마우스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로 만들어지기 전에 원하는 곡률로 대충 설정하고 손 떼서 비교적 내가 원하는 곡률의 쉐임 레이어, 즉 도형 레이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휠을 굴려서 곡률을 설정하는 건 쉐임 레이어보다는 마스크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서 곡률이 있는 사각형의 마스크를 생성할 때 마스크는 곡률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 손 떼지 말고 마우스 휠을 올려서 원하는 곡률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손 떼면 나중에 점 하나하나 이런 거 수정할 필요 없이 원하는 곡률의 마스크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M을 누르면 마스크 패스나 M을 연타하면 다른 마스크 속성도 펼쳐서 볼 수 있으니까 단축키 M과 마우스 휠 오르락 내리락은 마스크 컨트롤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 프로랑 똑같이 인디케이터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가 설정한 프레임 그대로 프리뷰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 특성상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내가 작업한 모션 모두를 볼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내가 보고 싶은 구간만 설정해서 프리뷰를 하게 되죠. 구간 설정하는 건 인디케이터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고 단축키 B 그리고 N을 눌러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해당 구간만 프리뷰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나는 조금 뚝뚝 끊겨서 봐도 좋으니까 조금 더 넓은 구간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단축키 Shift 0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뚝뚝 끊겨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스페이스바로 보는 영역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프리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든 컴포지션의 길이가 모자라서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컨트롤 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컴포지션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해상도 혹은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컴포지션이 반영되게 되니까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인코딩하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코딩할 건지 B와 N을 통해서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M 누르게 되면 MP4로 뽑을 수 있는 렌더 큐로 넘어가게 돼서 MP4로 인코딩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좀 더 다양한 확장자로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축키 컨트롤 알트 M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확장자로 뽑을 수 있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내가 작업했던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MXF 같은 다양한 확장자로 영상을 인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기초를 떼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 30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안녕.